홍해 전쟁. 박준서. 일국은 주위를 살펴본 뒤 아무도 없자 핸드폰을 꺼내 3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가 싶더니 멘트가 나왔다. 건강한 아이디어, GN 홈쇼핑 자동 주문 서비스입니다. 이동 도중 전 단계로 가시려면 우물정자, 상담사 연결은 0번을 눌러주세요. 홍일국님이 맞으시면 1번, 아니면 2번. 1번을 눌렀다. 간편 주문 서비스입니다. 현재 방송 중인 안동 검은콩 낫또면 1번, 직전 상품이면 2번을. 그는 에이 귀찮아 하며 0번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김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홍일국 본인인데 1600X동 1100X호 조국은행. 그럼 주문합시다. 직전 상품이 정관장 홍삼정이지? 한 세트요. 그런데 주문 상품의 결제까지 끝낸 홍일국은 주위를 또 둘러보고 헛기침을 했다. 한낮의 창공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다. 하늘조차도 그를 약올리는 것 같아 절로 주먹이 올라갔다. 이놈의 송철환이? 지가 그러고도 친구여? 잉, 괘씸한 걸. 코스모스 물결이 넘실대는 쉼터 벤치 앞에는 백일홍까지 만발하여 평소 같으면 모란실의 행숙 여사가 생각났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가 풀리지 않았다. 식사 때 나눠주는 한 모금도 안 되는 요 그릇으로는 성이 안 차 냉장고에 박스로 사다 두는 불가리스를 송철환이 허락도 없이 슬쩍슬쩍 마시는 걸 알면서도 밥 먹고 하나씩 드시게 변이 잘 나오니께 장남이 용돈을 붙여온 걸로 사놓았구만 하며 사람 좋은 웃음으로 마무리해 주었건만 그가 그럴 수는 없었다. 분해서 실버타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1등급의 시설 좋은 요양병원일지라도 정말 실버타운은 싫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실버타운을 줄여 실타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딱히 갈 곳이 없으니 발길은 로젠으로 향했다. 로젠은 이곳 실버타운의 중앙홀. 아직 몸 움직임이 자유로운 노인들과 휠체어 신세의 환자와 초록이 치매에 있는 5, 60대 실타의 젊은이들까지 모이는 사교장이라 할 수 있었다. 송철환에게 입은 섭섭함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홍일국의 뇌리에 문득 스치는 것이 있었다. 5년 전이었다. 그때도 하늘은 저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었다. 루아 커피, 그래 커피 루아. 치매로 한참 애를 먹인 그의 아내가 외쳤다. 맞아, 그때는 아내가 나를 섭섭하게 했었지. 약도 올랐었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었나 몰라. 정신도 올바르지 않은 사람의 말에 약이 올랐었으니 나도 참 한심했었어. 아내가 느닷없이 커피 루악을 달라고 했다. 홍일국은 적잖이 당황했다. 아니 루악 커피라니.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커피를 마셨다고? 아니 루악 커피가 아니고 커피 루악. 그래 그럼 커피 루악. 그런데 당신은 그 커피가 어디서 나는지는 알아요? 아내는 뜻밖에도 루악 커피의 생산지가 주로 어디이고 사양 고양이가 어쩌고 하며 상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나마 루악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홍일국이 아는 지식과 별반 틀리지 않았다. 아내의 뜬금없는 고급 커피 타령에 당황했던 일국의 가슴 속에 놀라움이 솟아올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내와는 검은 머리 팥뿌리는 아니더라도 강산이 4번 하고도 반이 바뀌는 가시버시로 살아오면서 청국장이나 순댓국 혹은 삼겹살 먹은 후에
봉지 인스턴트 커피가 고작이었기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엔 캠퍼스 커플로 직장 시절에도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오고 갔기에 아내와는 서로의 가슴속을 투명하게 비춰보는 사이였다고 자부해온 터였다. 아메리카노나 카푸치노라면 몰라도 일국의 아내 입에서 나온 루아 커피는 정말 생뚱맞은 소리였다. 빨리 루아 커피 한 잔 주세요. 빨리. 머릿속은 엉켜버린 실타래였으나 가위로 싹둑 자르고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커피 루악을 마시러 가볼까요? 하며 일국은 휠체어를 밀었다. 산책길에는 만발한 코스모스가 다투어 키재기를 하며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홍일국은 아내와 함께 로젠 중앙홀로 들어섰다. 이남 일녀의 자식 중 40이 되도록 시집을 안 갔던 딸애까지 결혼하고 떠나자 몇 년 전부터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가 아니면 너무 편해져서 그런지 슬금슬금 정신줄을 놓기 시작해서 들어온 곳이었다. 처음엔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좀 어눌해져도 그저 노화 현상이 빠른가 보다 했는데 증상이 심해져 방법이 없었다. 중앙홀의 대형 TV 앞에 아내를 데려다 놓고 휠체어에 브레이크를 채우는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주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카센터를 운영했다는 만수 사장이 휠체어를 타고 어디선가 나타났다. 서울 서초동에서 30년 이상 자동차 수리로만 잔뼈가 굵어 아파트까지 큰 평수로 장만한 위인인데 그만 보증을 잘못 써 날리고 말았단다. 그래서 죽겠노라고 차 안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웠는데 정작 본인은 심폐소생술로 살아나고 머리만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정 간호사는 컴퓨터의 하드가 나간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주차는 선을 잘 맞추는 게 기본이야. 이렇게, 봐, 이렇게. 자기 휠체어의 바퀴를 바닥의 타일 경계선과 나란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다. 빨리 커피 루악 한 잔 주세요. 잠깐 기다려요. 우리도 주차 좀 잘하고. 자, 그럼 커피 루악을 가져올게요. 간호사실로 가며 홍일국은 아내 입에서 나온 커피 루악이라는 단어가 몹시 궁금했다. 마침 가을의 미소천사로 뽑힌 정 간호사가 자리에 있었다. 아내가 평소답지 않게 커피 타령을 한다는 그것도 루악이라는 한 번도 마시기는커녕 본 적도 없을 커피라는 말을 하자 정 간호사는 치매 환자에겐 아주 오래된 기억은 잊지 않고 있다가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국은 아내와 결혼 생활 40-50년은 물론 대학 시절과 직장 시절에도 가깝게 지냈기에 루악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고 단언하였다. 아이 참, 그럼 고등학교 때 그도 아니면 아버님이 모르는 어머님만의 어떤 추억이 있으셨던가 보죠. 아내의 고향은 경북 영양이었다.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다녔는데 그 당시에 고추와 담배 말고는 자랑거리가 없던 두매라 아내는 고향 이야기만 하면 한 발 물러서며 부끄러워하였다. 담배면 몰라도 커피 루악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었다. 아무튼 루악을 가져오라고 부채는데 정 간호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 어떻게 안 될까? 기다려보세요. 제가 잠깐 검색해 볼게요. 정 간호사는 PC를 한동안 투다닥거리더니 루악 커피는 향도 맛도 좋지만 구수한 맛도 있다고 하였다. 루악 커피의 향과 맛에 대한 기억은 지금까지 보관 못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아메리카노 새로 진하게 한 잔 빼드릴게. 둥글레차 살짝 담갔다가 드려보세요. 아버님, 성공하면 한턱 쏘시기예요. 오케이? 당근이지. 일국이 젊은이들처럼 V자로 고마움을 표시했으나 손가락 흔드는 것도 이제는 부자연스러웠다. 혹 그 사이 내뱉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을 내면서 정 간호사가 특별 주재한 아내의 약 커피 루악이 담긴 찻잔을 들고
일국은 아내에게 갔다. 아내는 자리에 없었다. 보이질 않았다. 그때 일국 선생 하며 성북동이 오더니 하늘공원으로 가보라고 한다. 성북동 노인의 정신은 평소에는 문제 없는데 비만 오는 날이면 조바심을 내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성북동 가려면 어디서 버스 타야 하느냐고 묻고 다녀 멀쩡한 사람들은 피하기 일쑤였기에 붙여진 별명이었다. 3년 전 성북동 집에서 비 오는 날 외출을 하였는데 집으로 가는 방법을 잊어버려 파출소에 맡겨졌다가 며느리가 찾아와 바로 이곳 쓸타행으로 길을 틀었다고 했던가. 하늘공원으로 가니 일국의 아내는 간병인 최 씨와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자, 주문하신 커피 루악 나왔습니다. 찻잔 뚜껑을 열고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홍일국 아내의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하늘은 지푸르고 높았었다. 어쩌면 원더우먼처럼 추억의 하늘을 날고 있는 중인지도 몰랐다. 대학 때였어요. 입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죠. 루이스 가든이었지 아마? 네, 맞아요. 루이스 가든.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어느 남학생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빼앗더니 대학 측의 오리엔테이션 진행이 잘못되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목소리가 신성일 같았지요. 아, 문창과 복교생 김진태? 과 대표였지. 나중에는 운동권으로 돌아섰지 아마. 홍일국은 그가 선동꾼에다가 여학생들도 잘 후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시내에서 일국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나를 알고 있다면서 잠깐이면 된다며 근사한 커피숍으로 데려갔어요.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다가오는 종업원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커피 루악.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 목소리는 생각이 나요. 커피 루악. 아내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복교생 일국씨와 데이트에 30분이나 늦었어요. 전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일국씨에게 거짓말을 했더랬죠. 참 미안했어요. 선생님도 혹시 아세요? 홍일국씨를? 참 오래 사귀었는데 어디 계실까? 그녀는 남편인 일국을 곁에 놓고도 예전 젊은 시절의 홍일국을 아득히 먼 곳의 남자로 기억하며 아무나 붙잡고 일국의 행방을 묻곤 했다. 홍일국의 아내는 유언 한마디 못해보고 2해를 더 살다가 원더우먼이 되어 하늘로 간 후로는 연락을 끊었다. 아내는 실버타운에서 임종했으나 홍일국은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집에서 배웅해주고 싶었다. 환자 이름으로 불리며 보내긴 싫었다. 자식들이 부르는 어머니 소리 들으며 집에서 죽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일국이 곰곰이 생각하니 어쩌면 자기 자신도 집에서 죽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홍일국이 가래 끓는 숨을 내며 헉헉댄다. 일국의 자식들은 놀라고 다급해서 119를 호출해 병원으로 보낸다. 삐뽀 삐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것저것 검사하며 체크하랴 바쁘다. 의사는 잠시 후 전혀 바쁘지 않게 나타난다. 본능적으로 살려달라는 자식들의 말에 각서까지 받아놓았다. 환자가 숨을 안 쉬는데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합니다. 잠시 후 다시 자식들한테 왔다. 인공호흡기로는 안 되니 목을 뚫어 삽관 호흡 유지하겠습니다. 또다시 왔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다. 지극히 사무적이다.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일국의 가슴에 전기다리미처럼 생긴 제세동기를 갖다 댔다. 아, 죽일 놈들. 저승 문고리를 막 잡은 홍일국의 뒤통수를 내려치듯 그들은 저만치 날아오른 일국의 심장박동을 강제로 유탄시키고 있었다. 일국의 상체가 놀라 벌쩍 뛰었다. 아,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막 저 세상으로 넘어가던 일국의 영육이 대혼란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여기가 어디냐? 저승이냐 이승이냐? 아, 중환자실. 으아, 지옥이구나. 소변이 안 나오니 투석합니다. 오줌줄 자세요. 혈관으로 칼로리 보충합니다. 침대 양쪽으로 링거병이 걸렸다. 한 발이나 되는 줄을 코로 집어넣으며 유동식 드립니다. 환자가 줄 빼실까봐 손 묶습니다.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오줌줄이 자꾸 엉키니 발도 침대에 묶을게요. 홍일국 씨. 아, 소리를 지르며 홍일국이 악몽에서 깨어난 건 한낮이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안 되지, 안 돼. 중환자실에서 환자로 묶여있는 악몽을 꾼 일국은 생각에 잠겼다. 먼저 간 아내의 길을 답습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아내에겐 나라도 있었는데 큰일 났다. 일국은 저승길도 알아서 가야 할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119 차량에게 맡기고 싶지가 않았다. 유언 한마디 없이 간 아내가 생각났다. 일국은 무언가 미리 남겨야 했다. 무엇을 남긴담? 홍일국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내를 화장하고 유고를 고향의 선산도 아니고 납골당이나 수목장도 아닌 바다에 뿌리고 왔었다. 바다장을 한 셈이었다. 일국은 저승길도 혼자 알아서 가야 한다면 우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이 일국에게는 사치일지 모르나 최소한 고독하게 죽고 싶지는 않았다. 온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다가는 망자는 저 세상에서도 큰 소리 칠 것 같았다. 홍일국은 그런 호사는 못 누리더라도 중간은 가고 싶었다. 부산의 다세대 주택 어떤 노인처럼 집주인에게 백골 상태로 5년 만에 발견되고 싶지는 않았다. 구독사. 할 수 있다면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단어라고 일국은 생각했다. 내가 유명을 달리할 때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고 있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홍일국은 아내의 케어를 간병인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어서 2년여를 실버타운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했었다. 아내를 이곳에서 떠나보내고 한동안 허허로운 마음으로 그 역시 이곳에 들어와 힘겨운 날들이 이어질 듯했지만 사람의 내일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두어 달 전 실타의 모란실에 새로 입원한 행숙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고독하게 죽으리 많지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어. 혼자 밥 먹기 이젠 정말 싫다. 홍일국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마지막 손은 그녀가 잡아주면 좋겠다. 행숙은 한때 세신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목욕관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별명이 서초동 명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한약방을 하던 아버지의 조수가 되어 손끝이 야무졌다. 학교 갔다 오면 얼른 숙제하고 놀러 나갈 생각도 않고 찾아온 이의 얼굴이나 몸을 촉진하고 침을 놓거나 약을 짓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돈은 없지만 내심 의대를 갔으면 했다. 그러나 사달이 나고 말았다. 무슨 귀신에 씌었는지 행숙은 덜컥 여군 장교가 되고 말았다. 요즘 같으면 공무원이니 안정된 직업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길 가는 여군이 있으면 모두 한 번씩 쳐다보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또 사달이 나고 말았다. 중위로 진급할 시기에 결혼한다고 덜컥 제대하였다. 그 후부터는 그녀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월남전에서 다친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 죽고 둘 사이에 생긴 남매는 고스란히 그녀 혼자만의 몫이 되었다. 친정집은 그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노발대발하여 자식의 인연을 끊는다 하였고 남편 쪽은 원래 재산이라고는 없는 집안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키울까 생각한 것이 새신사였다. 때미는 기술과 요령을 터득하고 장소 좋은 사우나에서 보증금 몇 천만 원을 넣고 시작하면 한 달에 수백 벌기는 일도 아니었다. 지치지 않고 손끝만 메우면 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길로 들어선 중년의 행숙은 유명한 서초동 H 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서초동 명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원래 초기 유방암은 의사보다 목욕탕의 새신사가 잘 잡아낸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루는 평상시처럼 상류층 차림의 50대 손님들이 왔는데 그중에 한 손님 겨드랑이에서 아주 미세하나마 멍울과는 다른 느낌의 비정상 종양 같은 것이 직감적으로 촉진되는 것이었다. 행숙은 큰 병원의 정밀검진을 조심스럽게 권했는데 옆에 있던 일행들이 와 하고 웃는 것이었다. 와이, 선무당이 사람 잡네. 그분 남편이 S대 대학병원 외과 과장님이야. 그러나 결국 그 손님은 초기에 행숙이 발견해준 덕분으로 유방은 놔두고 종양만 제거하게 되었다. 서초동 명의는 불과 4년 사이에 쓸 것 쓰면서도 통장의 돈이 2억 원이 넘었다. 그러니 매달 나오는 남편 연금도 있어 생활의 불편함은 덜었는데 집안의 종양을 초기에 잡아내지는 못했다. 딸은 엄마 행숙을 닮아 매사에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다. 덕분에 유방을 온전히 살려 1등 단골이 된 손님은 행숙의 딸이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듣고 중매까지 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으나 문제는 아들이었다. 누구를 닮았는지 대학까지 나와 취직을 해도 한 군데 오래 붙어있는 법이 없었다. 집 안에서 책이라도 보면 좋을 터인데 애초에 생산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애물단지 아들이 행숙의 카드로 긁은 것이 어떤 때는 300만 원을 넘기는 것이었다. 집안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줄 알았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집안에 택배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내용물을 보니 온통 여자 것들이었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었다. 말리고 싶었으나 제 눈에 안경이라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시켰다. 그러나 아들과 합세한 며느리의 낭비벽은 도를 넘었다. 돈이 궁해지자 아들은 아버지의 연금을 나누자고 떼를 썼다. 사달은 또 일어났다. 벌써 벌어놓은 돈으로 행숙이 장만한 주택을 노후연금으로 전환하였는데 왜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그랬냐며 그것까지 절반을 달라는 것이었다. 상의했으면 집이 날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서 죽는다는 끔찍한 우스개가 유머로 끝날 일은 아니었다. 행숙이 실버타운으로 들어온 것은 순전히 살기 위해서였다. 행숙이 남자동에 홍일국과 말벗이 된 것은 한 달 전쯤이었다. 천희롱이 만발한 산책길을 일국이 저만 치서오며 또 뵙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하며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벤치에서 대단히 실례지만 하더니 여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하였다. 네, 시인 천상병님의 귀천에
이런 구절이 있다지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처럼 소풍 한번 잘 끝내보려고요. 행숙은 수줍고도 밝게 대답하였다. 일국은 뭔지 모르게 따뜻해 보이는 그녀의 모든 것이 싫지 않았다. 며칠 전 아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홍일국은 샤워장으로 갔다. 아침 드라마 1편단심 민들레가 끝나고 10시가 되면 하늘공원으로 행숙여사가 나와 있을 것이다. 어젯밤 목욕은 했지만 어림없다. 일국은 한 번 더 개운한 몸이 되고 싶었다. 어제 게이트볼 시간에 음료수를 주면서 일국은 자연스레 약속을 받았었다. 면도한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코털도 대충 정리한 후 일국은 복도로 나왔다. 여자동이다. 모란시를 지나며 곁눈질을 주었으나 행숙은 그곳에 없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공원이 있는 7층에 내렸다. 가을 해가 아직 따뜻해서 모두 파라솔이 있는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다. 행숙이 테라스 쪽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송철환이가 벌써 마주하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한창 보따리를 풀고 있었다. 끙! 홍일국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다. 샤워를 하지 말고 그냥 올 걸 그랬나? 송에겐 눈총을 담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계시나? 했지만 행숙에게는 짐짓 쾌활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네며 합석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잘 왔네. 지금 행숙 여사에게 자네의 이야기를 하는 참이야. 자네가 얼마나 착해 빠졌으면 알토란 같은 재산 자식들에게 다 빼앗기고 싫다 신세가 웬 말이냐 이거야. 아니 그건 또 무슨 뚱딴지요. 나는 빼앗긴 게 아니라 나눠준 거라니까. 아이고 하늘이 알고 내가 하는데 무슨 소리야. 자네도 들어봐. 내 말에 하자 있는가. 결국 송은 나를 위한답시고 하는 얘기는 모두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까발리는 셈이었다. 홍일국의 적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일국의 언짢음은 아랑곳 없이 송은 더욱 신이 나서 일국 체면에 흠집 내기를 이어갔다. 송의 흠집은 일국의 착해 빠짐을 일거에 박살냈다. 원수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행숙여사, 이 친구가 말입니다. 멀쩡히 살던 집도 알토란 같은 땅 있던 것 자식들에게 다 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닙니까? 행숙여사나 나야 가진 재산 없어도 자식들이 월세 신경 안 쓰게 하지 가끔 용돈도 주러 오지만 이 친구는 개털이라고요.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하나 조금 가지고 나온 돈이나 곶감 빼먹듯 하는 것 말고 뭐가 있느냐고요. 홍일국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개털과 곶감 빼먹는다는 말에 그만 우라가 폭발했다. 뭐라고? 아니 이놈의 영감태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난번 추석 때 딸내가 와서 용인 나가 전복 요리를 코스로 하고 온 걸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이여. 그리고 장남은 미국에서 한 번 오는데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나 알아? 그 돈으로 꼬박꼬박 내 입성 택배로 되자녀. 막내야 프로골퍼니까 시합이다 레슨이다 워낙 시간이 없는 거고. 대체 행숙 여사 앞에서 나를 음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사실 송이 행숙 여사 앞에서 까발린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은 사실이었다. 80줄에 들어선 일국에게 재산이라곤 고향에 있는 땅과 35평의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5년 전 상처를 하고 혼자가 되자 아파트는 삼배옷에 물 베어들듯 한순간에 장남가족 차지가 되었고 손주들에게도 밀려 현관이 있는 입구 방에서 큰며느리 눈치만 보게 되자 홍일국은 마음고생 끝에 큰 결심을 하였다. 어느 날 이남 일녀를 모두 불러 모은 뒤 홍일국은 선언하듯 자식들의 의중을 떠보았다. 고향 땅에 선산이 있다고는 아나 시대가 변했다. 나는 옛날의 부모들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다. 등걸은커녕 몸통도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앞으로 대를 이어 해마다 조상의 차례를 지낸다는 보장도 없고 제사를 대행 준다는 업체의 제밥은 더더욱 먹을 생각 없다. 그래서 조상묘는 모두 파묘하여 합쳐서 너희 엄마처럼 바다에 뿌리고 나도 그렇게 해주거라. 공연히 납골당에 보관도 하지 말고 나무에 이름 쓰는 수목장도 원치 않는다. 그냥 너희 엄마와 합쳐 길이나 하나 정해 사진이나 하나 옆에 두고 그 핑계로 모두 모여 밥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넓지도 않은 땅은 있어 보아야 너희들 간의 괜한 갈등의 씨앗만 뿌려질 터. 그래서 나는 땅을 처분 너희 셋과 나 이렇게 나눠 가지려 한다. 장남, 너는 이 집도 있으므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몫을 니들 엄마가 있었던 실버타운 보증금과 85세까지 살 용돈만 빼고 남은 것을 3등분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기를 바란다. 알겠느냐? 그래도 아버님은 아이들 크는 것도 보시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다른 친구분들에 대한 체면도 있고 하며 큰며느리가 한마디 던졌다. 아니다. 이젠 힘도 달리고 손주들 머슴할 생각도 없다. 나를 실버타운에 보냈다고 너희들이 불효자라는 말을 들을까 그러는 모양이다만 너희들 엄마도 치매가 오자 그곳으로 가지 않았느냐. 나라도 자주 가보았기에 망정이지. 병수발 10년, 아니 요즘은 5년 간병에도 효자 없다고 보면 된다. 내가 풍을 맞던가 치매 걸려가는 것보단 아직 내가 혼자 거동에는 이상이 없으니 지금 내 발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살기 바쁜데 너희는 자주 안 와도 된다. 무슨 날이다 하면 그때나 한번 오던지. 혹시나 했으나 일국이 제일 귀여워하였고 정이 갔던 막내는 묵묵히 듣기만 하였고 장남네와 딸내는 끝까지 슬픈 표정만 유지한 채 어느 누구도 실버타운으로 간다는 아버지를 만류하지 않았다. 앞날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도 애써 참으면서 단호하게 얘기한 일국은 짐짓 돌아앉는 신용을 하였다. 그러자 조금 있더니 큰며느리가 슬금슬금 자리를 벗어나며 주방 앞에서 핸드폰 꺼내고 일국의 자식들 역시 무슨 중대한 연구 과정을 보는 듯 핸드폰에 머리를 박는 것이었다. 그날 밤 홍일국은 내 이럴 줄 알았지. 낙동강 오리알이 따로 없구만. 내가 알아서 황천길 찾아가야지. 어쩌고 하면서 아랫입술을 풍선처럼 부풀리며 미리 작성해둔 비장의 서류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언젠가 외국인이던가 한국인이던가 자기의 부고장을 미리 써둔 위인이 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그것을 본따 나 몇 년 후에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부고장이나 돌릴 것이니 그리들 하시오 하는 심정으로 작성한 글이었다. 망자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와서 망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만 하다가 가고 또 장례식장에서 돈 세는 꼴도 보기 싫어 문상객도 안 받고 장례도 하루 이틀만 가족끼리 치루라 할 작정이었다. 유골은 바다에 뿌리면 되니 돈 들일 일도 돈 받을 일도 없는 것이었다. 다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지인들을 위해 거동하기 불편하지 않을 때 큰 식당 빌려 노래방 기기도 갖다 놓고 반나절 굿바이 파티하면 설마 욕이야 하겠는가 하며 일국은 다시 한번 부고장을 읽어보았다. 부고장. 본인 홍일국이 노환으로 2033년 8월 15일 자택에서 죽었기에 삼가 알려드리며 사고사나 돌연사 혹은 고독사가 아니었기에 다행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결례일 줄은 아오나 이 부고장을 받아보시는 시점엔 이미 발인도 끝나고 바다장으로 하였기에 장지는 없습니다.
이 모두 저의 뜻으로 가족과 협의, 장남이 주관하였음을 밝힙니다. 간단하게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부고장입니다만 저승길의 길목에서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남기고 싶었기에 다소 글이 장황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옵고 읽기를 그만두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100세까지 산다는 세상에서 85세로 마감했으니 중간은 한 셈이었고 무엇보다도 노년에 걸리지 말아야 할 말기암이나 중풍도 아니었고 치매로 타인을 괴롭히다가 죽은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혼자 알아서 가야 하는 저승길이지만 저승사자들 입맛대로만 하고 싶지 않아서 죽기 전에 제 부고장을 미리 써놓은 것입니다. 오래전 부산에서 75세의 여성 세입자가 집안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누워있는 것을 5년 만에 발견했다는 신문기사를 기억하시는지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무연고 신세가 된 분들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고독사보다는 옆에서 그동안 돌봐주었던 호스피스나 간병인의 손이라도 잡으며 떠나면 덜 슬플 것입니다. 물론 죽을 때 온 가족에 둘러싸여 있다 간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지요. 제가 죽기 전 한 달여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제 병상 옆에는 골수종 말기로 들어온 수백억 원대의 빌딩을 가진 환자인데 이미 세포 이식 수술이며 방사선 치료도 받았으나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도 불효자 소리 들을까 보아 자식들은 너도 나도 질세라 더욱더 센 항암 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값비싼 고강도 항생제 투여를 받으며 결국 인공호흡, 심폐소생술도 허사로 돌아가고 그는 지옥에서 남아볼 고통을 자식들과 의사에게 받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환자는 자식들과 의료진의 최선을 다함에 대한 만족한 느낌으로 죽었을까요? 그보다는 겨울의 추위를 소주로 달래다가 돌연사한 서울역 광장의 노숙자가 더 나은 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와 치매로 먼저 간 집사람의 고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저는 큰아들을 불러놓고 사전의료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에 보증인으로 사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낫기에 말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하직하였으나 외로워 무섭거나 쓸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승길, 까짓것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인연으로 이어질 때까지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망자 홍일국 배상. 부고장을 미리 써둔 홍일국은 장남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는 가족들만이 간단하게 하고 부고장대로 해달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장남네는 재산을 정리 미국으로 간다기에 복사본을 주는 수밖에 없었다. 아직 잘 나가지 못하는 프로골퍼를 핑계로 차남은 백화점에 골프샵을 열었다가 어느 사이 문을 닫고 함흥차사가 되었다. 그동안 제일 많이 찾아와서 얼굴을 보여주던 딸은 시어머니 모르게 동생에게 돈을 융통해 주다가 못 받자 찾아오는 횟수가 점차 줄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구나. 남자가 둘씩이나 있어도 이 봉투는 네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내가 직접 미리 써둔 부고장과 나의 사전의료의향서와 장례의향서이니 네가 읽어보고 내가 어떻게 되면 이대로 해다오. 미안하다.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네가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때가 되면 막내에게 빌려준 돈도 시가에 갚고 나머지는 네가 쓰도록 해라. 딸에게 단단히 부탁하고 실타로 들어서는 홍일국은 어느 사이 답답했던 마음이 개운하고 새로운 힘도 솟는 기분이 들었다. 자,
이제 남은 여생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나 갈 때까지 가보자. 모든 것 떨어내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승길은 다음 문제다. 그러나 여자동 모란실의 행숙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어쩌지 못하는 일국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련한 대학 시절의 아내 모습과 흡사한 분위기가 있어 정이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젊은 애들 말로 작업 좀 해보려는데 하필 룸메이트가 고춧가루를 뿌리다니.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택배가 홍일국의 두루미실로 도착하였다. 택배 박스의 배달 주소를 찬찬히 살펴보던 일국은 박스를 들고 하늘공원으로 올라갔다. 아직 오전이라 행숙도 송도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홍일국은 그들에게 다가가 택배 상자를 탁 하고 내려놓았다. 헐, 참, 큰놈이 이번엔 미국에서 정관장 홍삼정을 택배로 보내왔네. 인터넷으로 주문한 모양이여. 여기 보이지? 주소를 잘 보라고.